안녕하세요. 제2월급 평생 수입 정보 채널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책 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차 구성 핵심 노하우, 제가 쉬운 한 권의 책을 쓰면서 나름대로 터득하고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승전결 비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 스톱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쉬운 한 권의 책을 쓴 저자의 경험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목차 구성 기법입니다. 목차 구성 기법인데, 자, 제가 쓰는 기법 중에 이제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승전결. 이 부분 이제 표현은 우리가 책을 쓸 때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합니다. 아예 저는 이게 틀을 딱 짜놨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은 4부로 작성한다. 근데 그 4부는 1부는 기, 2부는 승, 그 다음에 3부는 전, 4부는 결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렇게 아예 틀을 딱 정해 놨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기 개념은 뭐냐? 기는 뭔가 이제 한문을 보면 일으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 제기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소재로 책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책, 이 부분하고 이제 인생 철학, 그 다음에 좌우명, 이렇게 해서 인생 철학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져가지고 책을 쓰려고 합니다. 둘째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차피 지금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예시를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건 의미는 가정 대충 경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혼율도 늘어나고 부부싸움도 많아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회사를 경영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책 제목을 지금 정해 본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취지로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자, 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요즘 너무 이혼도 많고 가정 파탄도 많고 또 황혼 이혼도 더군다나 많다. 그래서 가정 경영은 주먹구구시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은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 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에서 얘기했던 동기부여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혼 가정 파탄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그걸 예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승 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가정 예를 들면 구성원 간에 일종 기업에서 노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장과 직원 간에 원만한 대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듯이 가정 경영을 하는데도 가정의 어떤 리더와 구성원 간에 이 만찰이 없도록 하는 이 부분이 이제 기업 경영에서 노사 문제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용어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 출산, 이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한다, 자녀가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 출산을 몇 명 할 거냐, 또 언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전부 기업 생산과 같은 맥락에서 자녀 출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도 재테크, 이 부분은 기업에서 이제 재무 관리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기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동기부여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3부 전에서는 동기부여, 앞에서 얘기했던 동기부여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답, 좀 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깊이 들어간 대책들이 기승전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쪽에 가면 결은 일종의 결론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독자들이 이런 걸 실천하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종합 정리, 결론 얘기를 하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독자들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승전결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독자들도 책이 읽기가 쉽습니다. 쭉 흐름에 따라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책 쓰는 저자도 책 쓰는 것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목차가 그만큼 중요한데 제가 주로 쓰는 기승전결 기법을 활용하면 좀 더 쉬운 목차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목차 구성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원래는 이제 워크샵, 이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우리 공저로 책을 쓰려고 하는 두 권이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철학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해서 여기에 뭐 비전이나 인생관이나 좌우명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기승전결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 백천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이론에 맞는 목차를 한번 구성해 보면서 또 구성한 내용 가지고 미흡한 부분을 또 멘토링 받고 이러면서 이제 가다듬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워크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틀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1부 하면 기, 이제 그 밑에 이제 1부,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각 부에는 파트 1, 2,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의 파트가 들어가게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파트 1, 2. 그 다음에 파트 1에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1번 일종의 이 큰 타이틀입니다. 2번은 이 큰 타이틀.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본문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되는데 이 본문을 작성할 때는 또 큰 1번, 2번 밑에 일종의 서브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서브 타이틀은 주로 부호를 씁니다. 원래 이제 뭐 1번 다음은 가로 1번, 가로 2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교과서 냄새가 좀 나서 오히려 본문에 서브 타이틀 갈 때는 이제 우리 부호에서 여러분이 적당하다고 보는 이 부호를 이렇게 쓰면서 여기에 이제 이 서브 타이틀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럴 때 이제 아까 하피 공식 구구단, 하피 공식 구구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이런 서브 타이틀을 정하는 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제목하고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가 이렇게 구성되듯이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도 큰 틀은 이 승 이렇게 하는데 2부 밑에 파트 한 두 개 정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 밑에는 다시 최소한 여기는 두 개. 그러니까
두 개가 아니고 1, 2, 3, 4, 5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파트 B 때는 큰 번호 1번, 2번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 3부, 4부도 마찬가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3부, 4부 밑에 이제 파트 두 개 이렇게 하는데 왜 3부 밑에 파트 1, 2 하지 않고 파트 5, 6로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불을 딱 빼버리더라도 불을 생략하더라도 파트 1, 2, 3, 4, 5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가면 파트만 쭉 연결하더라도 하나의 연결고리 스무스하게 흘러가면서도 책의 내용은 아까 기승전결 내용이 이렇게 담기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연결고리를 갖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반드시 이걸 파트 뭐 5가 아니고 파트 1, 2로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파트도 독자적인 게 아니고 앞뒤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연속 번호를 저 같은 경우는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는 것이 오히려 독자 입장에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 하나의 그 목차를 구성하는 틀이에요. 자, 이걸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인생도 경영이다. 그다음에 철학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소회의실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별로 이걸 한번 해보게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까 두 개 타이틀 인생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철학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기승전결 그 다음에 파트 1, 2, 3, 4 이렇게 해서 목차 구성을 한번 해서 저한테 따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가 하는 게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제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공저할 때는 대부분 제가 이제 목차 구성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단독 저서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만들어 주지 않을 겁니다. 단독 저서 하면 일단 본인이 지금 배운 것 가지고 목차 구성을 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와서 슈퍼멘토님 제가 목차 구성 제목 이런 제목으로 목차 구성 해봤는데 좀 멘토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제가 검토를 해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틀은 이거다. 이 틀을 이렇게 갖추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상당한 그 시간 전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를 여러분 쭉 그 강의를 듣더라도 사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여러분 차이가 나요. 예, 사례를 제시를 할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쓸 공저책, 여러분이 쓸 단독책, 목차 구성할 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목차 구성 기승전결해서 제가 쓴 책 중에 시스템 정석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바로 시스템 정석 경영인데 이제 이 책에 뭐 세부 목차는 뽑지 않았는데 기승전결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승전결만 뽑아왔어요. 자, 여기 시스템 정석 경영은 이제 기업의 경영을 체계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쓴 책입니다. 기 부분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동기부여 내지는 문제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성공 기업을 위한 시스템 정석 경영 실천 마인드 핵심 성공 요소 이건 이제 동기부여입니다. 시스템 경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경영을 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정석 경영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핵심이다. 이것부터 파악하고 시스템 경영을 시작을 해라. 일종의 이 동기부여 그런 개념으로 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승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정석 경영을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1대 경영 핵심 과제별로 시스템 경영 실천 노하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기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죠. 구체적인 방안. 바로 11대 경영에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11가지, 11가지 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테마를 11개로 설정을 했어요. 11개를 설정한 다음에 그 11개 하나하나별로 시스템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쑥은 동기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 이건 앞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방안.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기업의 입장에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도 좋지만 다른 회사에서 실제 시스템 경영을 도입한 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오히려 제시하는 것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기업에서 이 시스템 경영을 지금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제2부에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회사가 이 시스템 경영을 도입해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있고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높겠다. 그런 판단 가지고 사례를 넣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부 결에서는 앞에서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이론이다라고 하면 당신네 회사가 시스템 경영을 그럼 도입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시스템 경영의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하고 또 시스템 경영을 실천하려고 하면 솔루션 도입 이런 게 필요한데 솔루션 도입을 어떻게 하고 효율적인 운영 이 매뉴얼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라 회사에서 구체적인 이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승전결 흐름하고 딱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둘째 시간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러분 인생도 뭔가 새로운 전기, 퀀텀 점프하는 도약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도록 돕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수익 모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B2C를 대상으로 한 수익 모델보다는 B2B 대상으로 한 수익 모델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B2C로 지금 어떤 비즈니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전혀가 아니고 완전하게 수익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가지고 평생 직업, 평생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는 역부족이에요. 반드시 이 B2B에 뭔가 어떤 이 발을 내디뎌야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수익도 높아집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최소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소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 있는데 최소한 이 3개 정도는 공략을 해야만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소상공인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을 공략하려고 하면 여러분 브랜드도 있어야 되고 뭔가 인지도도 있어야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전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설득한다. 소기업을 설득한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파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뭔가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상공인 마케팅 전문가 협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책을 쓸 때도 소상공인 전문가 협회 저자 박주간 그다음에 백흥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책을 쓰고 있어요. 고객들에게 그 책을 읽는 고객들에게 그냥 개인이 쓴 게 아니다. 이건 소상공인 마케팅 전문가 협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서 쓴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파워, 이 맨파워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위드런 클럽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분 그런 인식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혼자서 뭐를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함께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정석 경영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2년 전인가 썼던 창업 베스트셀러 80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저로 했어요. 공저 3명이 이 3명이 공저를 했는데 자, 여기도 이제 이 기 부분에서는 창업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썼어요. 이게 진짜로 하지 마라 였을까요? 하지 마라라고 하면 느낌표였을 텐데 이 물음표를 뒤에 붙였잖아요. 진정한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창업 절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진짜 하지 마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의미는 뭐냐. 바로 이 의미는 창업 준비 제대로 하지 않고 절대 창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본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문제 제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창업하면 100점 100패 한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각인시켜주는 그런 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은 그럼 어떤 걸 준비할 거냐 구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기승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사항, 준비사항들을 쭉 열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아이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긴 것이 이제 승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부분에서는 이렇게 창업 성공,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승에서는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고, 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제시를 한 거예요. BP 분석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래서 여러분 이제 BP 분석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BP는 블랙 이븐 포인트입니다. 흔히 손익분기 매출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그 가게가 또 그 회사가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흔히 똔똔 장사 또는 똔똔 사업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그런 분기점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창업자뿐만이 아니고 기업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로 중요해. 근데 이거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또 실천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EBS TV에서 창업 시대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6개월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 패널로 참여를 해서 한 40분 강의하는 동안에 한 10분 정도 이 창업 테마 하나하나별로 이제 제가 특강을 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어떤 가게를 보면서 거기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MC하고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한 번은 BP 가지고 이제 그 방송 특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직원들이 박사님 오늘 어떤 강의 했는지 모르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무슨 전화했어? 그랬더니 뭐 BP 이 방송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뭐 질문한다는 분도 계시고, BP 중요성을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고, 여러 전화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BP. BP는 그야말로 사업을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예요. 가상 시나리오. 종업원은 몇 명 쓰고 그다음에 그게 그 자본 투자를 얼마를 하는 게 적정한지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게 손해가 많이 나겠다라고 하면 고정비를 줄이고 또 매출을 늘리는, 또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BP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이 부분도 창업을 하는데 뭔가 계획이 뚜렷해야 그 계획대로만 쭉 이렇게 실천하면 실패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 계획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창업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서는 그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결 부분은 창업했으면 반드시 성공하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성공 전략 또는 성공하기 위해서 창업자가 실천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을 결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승전결을 가지고 사례를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목차 구성의 실제 사례인데, 제가 전자책으로 쓴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365 행복 인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목차 그대로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자, 1부는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자, 이런 내용은 일종의 동기부여 개념입니다. 동기부여.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까 파트 1, 2 있고 그 밑에 1번, 2번 제가 아까 번호책에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에는 최소한 서브타이틀이 2개는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5개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서 2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해피라이프의 핵심 요소 4가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런 것, 구체적인 얘기든 구체적인 방안이죠. 이제 그런 것을 파트 3, 4, 5 뭐 이쪽에서 쭉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365 좋은 걸, 힘이 되는 걸, 유익한 정보. 행복하려고 하면 뭐 1년에 한두 번만 행복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 매일매일 행복한 방법을 제시한 게 이제 3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부보다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루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여기 보면 이제 매일매일 이런 어떤 행복에 대한 이런 글들을 읽고 다짐하고 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3부에서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부. 자, 4부는 기승전결이죠. 이 부분, 결 부분입니다. 결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핵심 4요소, 실천사항 20가지.
제가 아까 결 부분은 요약 정리하면서 실천 사항을 제시를 해라. 우리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천해야 될 20가지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전자책을 쓰면서 적용했던 것이 이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기승전결 이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실제 책을 쓸 때 그렇게 안 써져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까 기승전결 맨 앞에서 얘기했던 위에서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실제 책을 쓸 때도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산 지식이고 산 교육이고 산 체험이 이게 바로 이제 이론만 가지고 책 쓰기 강의를 하는 사람하고 바로 50 쉬운 한 권 책을 쓴 사람하고 강사하고 전문가하고 차이점이 바로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그 이 똥인지 된장인지 속된 표현을 씁니다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책 두세 권 쓰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책 쓰기 멘토링 하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 가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나 그런 강의 들으러 간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로 이런 이론 가지고 실제 책도 그런 이론 그러니까 순수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에 의한 체험을 기준으로 이렇게 쓴 책 이런 게 산 지식이고 또 실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 목차 구성을 하는 기법으로서 기승전결 기법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실제 사례들 우리가 앞으로 쓰려고 하는 어,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도 한번 예시를 했고 제가 이미 썼던 시스템 정석 경영 그 다음에 창업 베스트셀러 여기서 이제 기승전결 기법을 활용해서 기승전결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봤고 그 다음에 풀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기승전결 그 밑에 나오는 파트 1, 2, 3, 4 그 다음에 파트 밑에 있는 또 큰 번호 1번, 2번 이런 부분을 풀로 제시한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